네, 저 변호사입니다. 재판 마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이고요. 아침에 명심보감으로 오프닝을 해서 명심보감 문구를 하나 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득총사욕 거안려위. 거안려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안려위 또는 거안사위, 이거 뭐 붓글씨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거안, 거하다, 안, 편안한데 거하면서 사자가 생각할 사, 위자가 위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편안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위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육군사관학교 하면 이런 말 되게 많거든요. 거한사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말고 항상 위기를 생각하라. 거한사위인데, 그 거한사위라는 말 앞에 있는 말이 저는 더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득총사육이라. 이게 뭐냐? 얻을 득, 총자가 뭐 누구를 총애한다 그럴 때 말 그대로 사랑을 받는 거죠. 총애를 얻으면 사욕, 생각하라. 무엇을? 욕됨을 생각하라. 총애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 총애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언제까지 계속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버려질 때는 얼마나 욕되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겸손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이게 득총사욕입니다. 제가 이제 그 무엇이냐, 밑에 놓고요. 제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의뢰인들을 보다 보면 되게 총애받는 참모가 있어요. 총애받는 참모. 정말 CEO한테 총애받는 참모가 있는데, 그 총애받는 참모가 오랫동안 총애를 받는 경우를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은 떨려 나오는 그런 것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충성을 다하고 저렇게 총애를 받다가 저렇게 한순간에 날아가냐? 야, 이 정말 임원들의 그 목숨은 파리 목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곤 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어느 조직에 있는데 그 조직에서 보스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A라는 사람이 언제까지 총애를 받을까요? 내지는 그 A라는 사람이 언젠가 이렇게 떨려 나가겠죠. 떨려 나갈 때 왜 떨려 나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경험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애를 받다가 떨려 나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의 처신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즉 A의 처신. 왜냐, 이 보스가 자기를 총애해주고 또 이 뭐 간부들끼리 한판 탁 붙었을 때, 뭔가 의견 대립이 되었을 때 항상 보스는 나한테 힘을 실어줘. 그러면 이게 이 조직에서는 내가 이제 내 파워가 있구나를 점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바를 하는 거예요. 오바를 하면서 자꾸 트러블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면 이게 같은 말이라도 세게 나가는 거고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볼 때는 좀 잘 좀 하지, 자꾸 시끄러운 게, 난 지금 바깥에서 일하는 것만도 사장 입장에서는 힘든데 저 친구 저거 말이야 너무 좀 치받네. 근데 이러면서 점점 이 뭔가 이 보스를 언짢게 하는 그 점수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스한테 들이받는 거예요. 보스한테 들이받거나 보스한테 불경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이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충성심이 이제 과잉이 돼가지고 내가 이 조직을 먹여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같은 레벨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입 바른 소리뿐만 아니고 이제 타업한테도 하는 거예요. 타업한테도 솔직히 사장님 이거 좀 문제입니다. 이건 좀 고치셔야 됩니다. 내지는 이건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 판단은 틀리셨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별로 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면 안 하던가 되게 조심스럽게 할 텐데,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뭐
옛날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초안지에 보면 유방과 한신이 나오잖아요. 유방이라는 한나라 구조, 유방이 왕이었고 그 밑에 대장군이 한신인데, 한신은 유방의 대장군으로서 열심히 싸워서 백전백승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나중에 한나라 유방에 의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토사구팽을 당하죠. 그래서 아이고 저 실컷 부려먹고 저렇게 뒤통수를 치네, 진짜 토사구팽이다. 그런데 이 초안지를 조금 깊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한신 지 죽을 짓 지가 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유방과 싸웠던 사람이 항우잖아요. 항우인데 뭐 어떤 자리에서 한신이 자기 보스인 유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좀 뭐 이렇게 술 한잔 먹은 자리였을 거예요.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 보스, 우리 주군인 유방이, 당신이 항우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집안이 좋기를 합니까? 응? 뭐 싸움을 잘합니까? 인물 자체로 봐서는 항우가 훨씬 나아요. 그러나 우리 주군께서는 그래도 참모들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잘 화합하시는, 그게 당신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유방은 앞에 말이 더 기억에 남죠. 저 자식 봐라, 뭐 내가 집안이 한미하고 내가 능력이 처져, 근데 뭐 밑에 참모들 얘기를 내가 잘 들어서 잘한다고, 참모들 잘났다는 얘기네요. 저놈 봐라, 요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이 있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게 또 이런 장면에 나오는 거죠. 또 뭐 둘이, 한신과 유방이 뭐 술 한잔 먹다가 이제 유방이 물어보는 거야, 한신한테. 어이 한신 대장군, 내가 만약에 싸움을 하는 장군이라면 내 밑으로 병사가 한 몇 명쯤 내가 거느릴 수 있겠어? 그러니 한신이 생각하다가 뭐 10,000명인가 100,000명, 한 10,000명이나 100,000명 정도, 10,000명이라 그랬을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입니다. 그 유방 생각보다 좀 적거든요. 그러면 니는, 한신 니는, 그런데 그때 한신이 말한 게 이런 거 말한 거죠. 저야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다 이렇게 통화를 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보스를 앞에 두고 이렇게 연맥이는 거잖아요. 순간 유방이 인상이 팍 찌푸려진 거죠. 저놈 봐라, 나는 10,000명인데 지는 다다익선이라고. 인상이 나빠지니까 순간 한신 긴장. 내가 이 말을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말을 바꾸죠. 그게 오해하시지 말고, 저는 이렇게 쫄병들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거고, 아니 우리 주군께서는 이 장수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쫄지장, 그러니까 병졸들의 장수라면 자기는, 우리 주군은 장지장, 장군들의 장군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신은 유방은 저놈 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 중간중간에서 한 번씩 긁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네가 잘났단 얘기지, 하지만 지금 네가 필요해. 그래서 또 유명한 사건이, 제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제나라 왕 시켜주이소 라고 사신을 보내요, 유방한테. 그때 유방은 항우한테 밀려가지고 거의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급 장수라는 놈이, 대장군이라는 놈이, 지가 어떤 작은 나라 하나, 제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니구나, 제나라를 점령하고 이 아들이 언제 반란할지 모르니까 나 왕 좀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열 엄청 뻗치죠. 이놈이 어디서 지금 딜을 해, 난 지금 와서 나를 지금 살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가지고 그 사신을 막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해라고 사신을 조지려고 했을 때, 그때 유방 옆에 있던 참모 장량과 진평이 유방의 발을 딱 밟죠. 딱 밟으면서, 지금 한신이 땀만 먹으면 우리 곤란합니다. 일단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또 유방의 또 장점이 그런 말을 잘 듣거든요. 뭐 그래 해주지 뭐. 그래서 원래 한신이 원했던 것은 가제왕, 그러니까 제나라 왕인데 임시 그냥 임시로, 자기도 조금 이제 미안하니까
가제왕, 임시 제나라 왕이라도 좀 해주실랍니까? 라고 했더니, 야, 싸네가 무슨 가짜 빼. 그냥 오리지널 제왕 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신이, 아하, 역시 우리 주군은 화통하네. 나를 믿어주네. 사실 그 장면이 되게 유방에게는 컸던 거죠. 하지만 그때 유방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요놈 봐라. 너 내가 지금은 좀 네가 필요해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총애를 받는 총신들, 총애를 받는 사람을 총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총신들이 어느 순간 오바를 해요. 어느 순간. 근데 그게 이 보스 마음이 항상 좋지가 않아요. 계속 이렇게 뭔가 부대끼다가 어느 순간 저 자식 봐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한 칸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부하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떤 능력에 있어서 사람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카우트에서 왔어. 얘가 정말 더 잘해. 그리고 예전에 내가 A한테 볼 수 없었던 그런 면들이 보여. 그럼 사람 마음은 또 옮겨가죠. 조직에서 또 조직이 점점 커가면 그 조직에 맞는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내가 한때 보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마음에 오래 가겠습니까? 항상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이 나한테는 되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오버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 암투예요. 암투. 그러니까 그 A가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핍박받는, 내지는 좀 짜져 있는 B, C, D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 너 잘 나간다고 오버하고 있지. 좋다. 그러면 뭐 언제까지 니 잘 나가나 보자. 대신 니는 뭐 실수 안 하나 보자.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잡아낼 건가만 고민을 하는 거죠. B, C, D가 모여서. 이런 거 우리 역사 시간을 정말 많이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왕에게, 보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사장님,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A가 말입니다,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이제 사장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이 얘기 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너무 불경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좀 실패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확대시키고, 이런 BCD. 자, 그래서 3인성호라는 말이 있죠. 한비자에 나오는 건데, 3인성호. 3명이 똑같이 얘기하면은 호랑이를 만든다. 즉,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론이 그렇게 막 몰아가 버리면 그게 진짜인가 믿어버린다. 그게 3인성호인데, 그 조그만 조직에서 몇 명이 입을 딱 맞춰서 A를 조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거 모함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명심보감의 득총 사용은, 내가 지금 총애를 얻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한순간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내가 욕될 수 있다. 그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고 처신하라. 그 2인자 얘기 많이 나오죠. 2인자라는 자리는 아주 위험하죠. 그런데 2인자 중에서 그냥 까불다가 한 칼에 날아간 2인자들도 있고, 보통 보면은 그 모택동 밑에 있던 주얼라이를 보면은 상당히 그 처신을 잘한 2인자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인자나 3인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1인자가 아니에요. 2인자나 3인자. 근데 내가 영원히 2인자일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의,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이 관계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만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내 보스의 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득총사욕, 총애를 얻을 때 욕됨을 생각하고, 거안려위, 거안사위, 내가 편안할 때 오히려 위기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